안녕하세요. 저희는 케겔 경진대회 중 운동 중 소모되는 칼로리를 다양한 생체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 1팀의 백성우, 신재영입니다. 이 대회의 목표는 운동 중 측정된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하는 회계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기반의 피처인 성별, 나이, 키, 몸무게와 같이 기초 대사량과 관련된 요소들과 운동 강도 및 환경 피처인 운동 시간, 심박수, 체온과 같이 실제 칼로리 소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요소와 예측해야 되는 타깃값인 칼로리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총 100만 개로 트레인 테스트는 각각 75만, 25만 개이고 대회에서 지정된 평가 지표는 RMSLE입니다. 다음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전체 피처를 종합적으로 보면 피처 간 스케일 차이가 크지 않고 값의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멀라이제이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이상치나 심한 왜곡도 없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했을 때도 성능 향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우 데이터를 사용할 때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학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기존 로우 피처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운동 생리학적 관계를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디라이드 피처를 추가적으로 생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 히트맵은 피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운동 시간, 심박수, 체온은 칼로리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나이, 키, 몸무게는 단독 상관도는 낮아서 단일 피처만으로는 칼로리 소모량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메인 지식 기반의 디라이드 피처를 추가로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한 변수는 KTEL 기반의 활동 에너지 예측값입니다. 이는 실제 운동 생리학 연구에서 검증된 공식이며 심박수, 체중, 나이, 운동 시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합니다. 즉 단순히 심박수나 운동 시간 같은 단일 피처보다 운동 강도, 개인적인 체질 요소를 한 번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피처입니다. 실제 상관관계에서도 칼로리와 약 0.92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생 변수는 HRPCT 오브 맥스입니다. 이는 운동 생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심박 기반 운동 강도 지표로 해당 사용자의 최대 심박 대비 현재 심박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변수는 개인 차이를 보정한 상대적 운동 강도를 반영할 수 있고 칼로리와 약 0.77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MI입니다. BMI는 체중과 키를 단순 분리해서 모델에 입력하는 것보다 체격 정보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해주는 BMI가 운동 효율과 대사량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디라이드 피처를 모델 입력에 추가하여 칼로리 예측의 설명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옵티나 기반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데이터 규모가 크고 K-폴드 검증과 다양한 모델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 방식은 시간 자원 소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탐색 활용 균형이 좋은 베이지안 옵티마이션을 기반의 옵티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옵티나 내부에서 저희가 사용한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TPE 탐색 알고리즘과 ASHA 기반 프루닝입니다. 먼저 TPE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는 좋은 성능을 낸 파라미터 분포와 나쁜 성능을 낸 파라미터 분포를 각각 모델링한 뒤에 두 분포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실험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트라이얼이 자주 등장하는 영역에서는 LX가 증가하고 성능이 낮은 트라이얼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는 GX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후보 쪽으로 탐색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이 매우 크다 보니 모든 트라이얼을 끝까지 학습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옵티나의 ASHA 프루너인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ASHA는 일정 시점에서 성능이 스레숄드 이하의 트라이얼을 빠르게 중단시키고 성능이 좋은 트라이얼에서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 탐색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옵티나 논문 자료를 가져온 것으로 여러 탐색 프루닝 조합 중에서 TPE와 ASHA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에버리지 테스트 에러인 ATE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조합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탐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델 학습에는 로우 피처인 나이, 키, 몸무게, 운동 시간, 심박수, 체온에 더하여 운동 생리학 기반으로 생성한 디라이드 피처인 HRPCT, 액티비티 에너지 Ktel, BMI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피처를 기반으로 캣부스트, XG부스트, 라이트 GBM, 템넷 모델을 적용하여 운동 중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하였습니다. 모든 모델은 MSE 로스를 사용해 학습하였고 평가에는 대회 공식 지표인 RMS-LE를 적용하였으며 K-폴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안정적인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우 피처와 디라이드 피처를 조합하여 다양한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저희는 캣부스트, XG부스트, 라이트 GBM, 템넷 4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디라이드 피처가 실제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여 피처 조합별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로우 피처만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Ktel 에너지, HRPCT, 로우에서 헤이트와 웨이트를 제거하고 BMI를 대체한 경우 등 여러 조합을 만들어서 성능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로우 피처만 사용하거나 디라이브드 피처 중 일부만 추가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라이브드 피처를 모두 넣었을 때는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디라이브드 피처 간 정보 중복 또는 모델 복잡도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피처를 유지하되 KTL 또는 HRPCT 같이 단일 디라이드 피처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 여러 모델을 학습한 후에 전체적인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 상위의 탑5 모델을 활용한 앙상블 전략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탑 K를 5로 설정한 이유는 K가 너무 작으면 모델 다양성이 부족하여 앙상블 효과가 줄어들고 K가 너무 크면 성능이 낮은 모델까지 포함되어 오히려 노이즈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적으로도 프라이빗 스코어 상위 5개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 나왔습니다. 앙상블 방식은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티드 앙상블은 각 모델의 성능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메디안 앙상블은 각 샘플에 대해 여러 모델 예측값의 중앙값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에버리지 앙상블은 가장 단순하게 모든 모델의 예측값을 동일 가중치로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세 방식 모두 단일 모델 대비 프라이빗, 퍼블릭 스코어에서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버리지 앙상블이 퍼블릭 스코어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고 웨이티드 앙상블은 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서로 다른 구조와 학습 특성을 가진 모델들의 출력을 3가지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개별 모델의 편향을 줄이고 일반화 오차를 감소시키는 앙상블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318개의 팀 중에서 프라이빗 스코어는 677등, 퍼블릭 스코어는 883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로우 피처들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왜곡이나 이상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규화나 스케일링 과정 없이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접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처리를 줄이고 모델 본연의 패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입니다. 데이터 규모가 크고 K-폴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는 시간 대비 효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옵티널을 기반으로 TP 탐색 알고리즘과 ASHA 프루닝을 함께 사용하여 학습 연산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최적화 전략은 전체 학습 프로세스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로우 피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운동 생리학적 근거가 있고 피어슨 상관계수가 높은 디라이드 피처들을 선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BMI, HRPCT, Ktel 에너지와 같은 파생 피처들을 활용하여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모델 학습 단계입니다. 캣부스트, XG부스트, 라이트 GBM, 템넷과 같이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진 여러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각 모델별로 옵티널 기반 최적화를 적용하여 구조적 차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검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앙상블에 사용할 최적의 후보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 전략입니다.
단일 모델의 편향을 줄이고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프라이빗 스코어 기준으로 탑 K 모델을 활용하여서 웨이티드, 메디안, 에버리지 양상부를 적용하였습니다. 양상부의 적용 결과 단일 모델 대비 RMS-LE가 개선되었고 퍼블릭 스코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는 양상불이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도메인 놀러지 기반의 피처 설계, 효율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전략, 그리고 여러 모델 조합 및 앙상블 이 세 요소의 조합이 이번 대규모 전형 데이터 기반의 칼로리 회귀 문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